자,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리뷰하는 양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요즘 새로 나온 갤럭시 폴드 2 제품을 한번 리뷰하고 기존 제품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갤럭시 폴드 1이에요. 그래서 요 앞부분 요 화면이 상당히 좀 작았고, 그 다음에 뭐 두께도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나와서 제가 이번에 예약 판매를 걸어서 삼성에서 이 제품을 100만 원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자면 두 개의 화면을 같이 열어볼게요. 자, 요 화면하고 요 화면하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면부가 완전히 기존에는 요 부분의 베젤이 상당히 컸고, 대신에 예전에 갤럭시 폴드 1에서는 수화 음량이 여기 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화 소리가 되게 잘 들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갤럭시 폴드 2로 하면서 귀에다 바짝 붙이면 붙일수록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이 수화음 들리는 요 마이크 스피커 부분이 갤럭시 폴드 2에서는 요 위쪽에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다 귀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오히려 소리가 더 잘 안 들리는 거죠. 약간 떼고 통화해야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사실 기존의 마이크는 이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이크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스피커 부분이 기존 거하고 달라졌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요거를 쓰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일단 완벽하게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펴져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U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폴드 2는 완전히 펴집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펴지죠. 근데 기존 거는 내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있을 때는 딱 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놓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는 이 갤럭시 폴드 2 갤럭시 이 제품을 쓰기가 힘들겠다, 다시는 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 키보드를 입력하는 자음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다 보면 여기를 가장 많이 스크롤 하거든요. 이 부분이 달았어요. 이 부분이 달아 없어졌고, 이 부분에도 그 자음을 많이 치다 보니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고 물론 그게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오래 쓰면 상당히 걸리적거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이 부분이 다른 자국이 나서 제가 이걸 한 6개월 정도, 사실 제가 뭐 타이핑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이 달아서 이상하게 돼 있어서 아무리 이걸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제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한 걸 확인해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손에 많이 닿아서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조 자체가 이게 필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필름이 플라스틱이니까 계속 닿다 보니까 닳아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오래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비스 센터에 가서 교체를 받았습니다. 교체를 받았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품이 있다, 서비스 하면서 더 이제 개선품이 나왔다고 개선품으로 갈아줬어요. 개선품을 갈고 나니까 이제 그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고 그런 상태에서 갤럭시 폴드 2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중고 제품을 구매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개선된 제품 모델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교환은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폴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일단 열릴 땐 약간 빡빡하게 열리는데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탁 걸려서 간신히 뭔가 걸리는 거고, 닫을 때 한 손으로 탁 치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었는데, 기존의 폴드 2, 폴드 1 말고 폴드 2는 이 전체가 다 이렇게 힘이 딱 걸려 있어요. 내가 손을 딱 떼면 그 상태가 가만히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V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흔들거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그래서 끝까지 가서 딱 펴지게 되면 뭔가
끝에서 완전하게 탁 평면이 되면서 탁 펴지는 느낌이 나고, 닫을 때도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힘을 줘서 딱 눌러야지 끝에가 탁 닫히는데, 기존 거는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닫히려고 하죠. 살짝 이렇게 닫힌 이런 상태에서 지 혼자 덜렁덜렁한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야 닫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이 제품, 갤럭시 기존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일 어떤 걱정이랄까요 했던 부분은 이 경첩 힌지에 대한 내구성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뭐 테스트 해가지고 뭐 몇만 번 이상 해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긴 한데, 제가 써본 느낌으로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약간 헐거워졌어요.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아 약간 좀 뭔가 그 나사 풀린 듯한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 센터 가서 요 필름 요 부분을 교체하면서 이 힌지랑 요 부분 전체를 교체하더라고요. 다 교체하고 요 뒤에 기존 내용만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걸 교체하고 나니까 다시 처음 샀던 것처럼 약간 빡빡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존하고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체가 되지 않았나. 기존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다가 이 화면이 커지는 이 요 큰 화면 이거를 써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화면 크기를 이렇게 보다가 다시 돌아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갤럭시 폴드하고 폴드 2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쨌든 다 업데이트로 서로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문 센서가 있어서 옵션 중에 지문 센서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켜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 버튼은 이제 다 뭐 전화를 사용하고 닫을 때 딱 눌러줬다든지 이렇게 썼었는데, 대부분 지문 센서를 딱 올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을 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전원 버튼이 없어졌어요. 전원 버튼이 없어지고 아예 볼륨 밑에 바로 전원 버튼 자리에 지문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센서를 손을 대면서 꾹 누르면 이제 전원이 켜지는 이제 이런 상태로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긴 한데, 기존에는 항상 습관이 쓰고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눌러서 화면을 꺼버렸기 때문에 뭐 굳이 배터리도 좀 절약하겠다 이런 의미로 항상 그렇게 습관이 됐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볼륨 다운 버튼을 손으로 누르게 돼서 조금 그 숙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앞부분 화면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하기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약간 느낌은 예전에 그 LG 초콜릿 폰 같이 약간 세로로 길쭉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제품 가격대가 그때도 200 한 몇십만 원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여튼 많이 줬습니다. 512 메모리도 512 기가였고, 그 다음에 뭐 이어버드 이런 것도 줬고, 뭐 케이스도 이런 것도 뭐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몽블랑에서 같이 했던 이런 케이스, 이것도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거 사실 쓸 데가 없게 됐어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단촐합니다. 이번에는 박스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박스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박스를 꺼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라고는 설명서, 충전기, 그다음 유선 이어폰, 이게 답니다. 그리고 뭐 흔한 뭐 케이스 하나 주지 않았고,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 뭐 사은 판매 뭐 예약한 사람들 뭐 기준으로 뭐 이어버드 주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신청을 했고, 박스도 많이 작아졌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가를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235만 원인가, 뭐 235만 8천 원인가 하는데, 가격은 동일한 대신에 뭐 이어버드나 옵션들 빠졌고 메모리 줄어들었고 몇 가지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그럼 이제 기술적인 뭐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뭐 이런 그 뭐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그 모뎀 부분을 보자면, 기존 제품은 스냅드래곤 X50 5G 모델이에요. 퀄컴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만든 5G 모델이에요. 이게 10나노 기술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갤럭시 2는 7나노 공정이라서 훨씬 앞선 기술인데다가 이게 기존에는 4세대 이하 통신은 다른 칩으로 지원했었는데 지금 이 갤럭시 폴드 2에는 2G 기반까지 완전히 지원하는 거의 뭐 완전체 모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것보다 더 스펙이 높은 모뎀이 있는데 그거는 갤럭시 노트 10에 그 스냅드래곤 X55라는 모뎀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7기가까지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 3.7기가인가? 그거까지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통신사 1층 자기 가입한 통신사 1층 건물이나 가야 그런 스피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뭐 안테나나 이런 망이 깔려져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뭐 5G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이폰 12에서는 스냅드래곤 60 그 5G 모뎀을 장착한다고 하는데 뭐 일단은 모뎀이 결국은 휴대전화의 성능이거든요. 데이터를 다운받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모뎀이 어떤 것들이 장착됐는가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메모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512기가였는데 지금은 256기가로 줄었죠. 사실은 근데 256기가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다가 뭔가를 채우지는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크게 상관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둘 다 확장할 수 있는 SD 메모리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는 둘 다 12기가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기존 거보다는 거의 동일한 제품 사용과 같은데 오히려 스펙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면은 1000만화소고요. 후면은 1200만화소인데 원래 갤럭시 폴드 1은 그 광각이 1600만이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1200만으로 뭐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같은 모델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기존에 4235mAh에서 4500으로 한 300mAh 정도 조금 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게가 한 조금 늘었는데 그게 그 배터리 무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OS는 안드로이드 10 들어있고 기존에 여기 안드로이드 그 9 파이가 올라갔다가 10으로 10으로 업그레이드했었고 요거는 이제 아예 10으로 이제 제품이 나왔고요. 예전에는 그 요거 같은 경우 색상 두 개에 요 희지 색상이 뭐 해서 총 네 가지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만 나왔어요. 블랙하고 그 구리 브론즈 색상 그 두 가지. 요건 지금 블랙이고요. 무게가 기존 게 276g인데 요게 282g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뭐 배터리 늘어난 만큼 늘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 안쪽에서는 그 노치가 없어진 거죠. 여기 요 부분이 요 부분에 노치가 있었죠. 여기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 노치 대신에 하얀색으로 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 요즘에 이게 인피니티 O 뭐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그 갤럭시 폴드 1은 그 이전에 그 썼던 것들이 투명 그 폴리이미드 뭐 필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초박형 유리 소재라고 해서 뭐 울트라 싱글레스 강화유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는 사람 손으로 기스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필름은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손자국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스크롤하면서 많이 쓰고 요 부분은 이 자음을 많이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손톱이 있고 하니까 계속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름은 결국은 기스가 나서 자국이 남고 이게 이제 자국이 남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만 하얗게 그 지저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조금 그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뭐 지문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 방식 그 지문 센서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멀티태스킹을 해서 이제 화면 반반에 유튜브 띄우고 뭐 카톡 띄우고 웹 띄우고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지금은 요 모델은 세 개까지 그래서 또는 위아래
상하로도 할 수 있는데 기존 제품도 업데이트하면은 똑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는 그 어쨌든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지금 요거는 공식 제품이 239만 8천 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존에도 요게 2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뭐 가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버즈도 안 주고 용량 줄어들었고 뭐 이런 케이스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화면 자국 남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오래 쓰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힌지가 약간 덜렁덜렁한 것들이 쓰면 쓸수록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문제가 조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갤럭시 폴드 2를 한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써보니까 인제 제품이 아, 완전하게 잘 만들어졌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런 뭐 케이스를 씌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케이스를 씌우기 전에도 약간 느낌이 이렇게 좀 미끄럽고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뒷면도 유리 같은 걸로 돼 있고 앞면도 뭐 당연히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해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약간 스텐 같은 거였는데 요거는 약간 무광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잡을 때 조금 미끄러워서 진짜 떨어뜨리기 쉽고 까딱하면 떨어뜨릴 것 같은 뭐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덱스라고 키보드하고 모니터 연결해서 뭐 하는 것들 옛날에는 다른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스테이션은 필요 없고 바로 모니터만 연결하면 바로 키보드와 모니터만 연결하면 바로 큰 화면으로 덱스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화기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굳이 키보드 마우스로 뭐, 타이핑을 빨리 치는 정도가 되겠죠. 뭐 그거 말고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요즘은 뭐 무선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뭐 사용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행사가 있었어요. 기존 제품 1년 정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을 10,000명 선착순으로 100만 원의 할인을 100만 원에 삼성이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 제품을 구매하고 요 제품을 삼성전자에 반납하면 삼성전자에서 1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유저들, 10,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저들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생겼던 그런 어떤 내재된 문제들을 가진 상태에서 이 제품이 반납이 되면 핸지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약간 더뭐 공정이 개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에 불량이 많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안 펴지는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다음 세대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실험실에서 기계로 아무리 폈다 뺐다 하는 거랑 실제 사람이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는 뭐 엄청나게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삼성이 다시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 요걸 다시 가공해서 분해에 사용한다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품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29일까지인데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면 삼성에서 이제 일주일 이내에 100만 원을 환불해 주는데 지금 이 제품 갤럭시 폴드 1이 중고 시세가 약 75만 원 수준이에요.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근데 80만 원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70만 원 정도, 75만 원 정도 사이 거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원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니까 금방 이제 중고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그 금액대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성에서 100만 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을 선착순으로 그날 오전 9시부터 게시했는데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이제 받았고 현재는 그 이벤트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점은 힌지 부분, 그 다음에 이 경첩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동안의 그런 노하우들이 좀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 그 다음에 이 전면 화면도 조금 아쉬웠거든요. 사실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전면에서 뭐를 보기가 너무 좀 불편했는데, 예전에 그 아마 그 LG 초콜릿 폰 뭐 그것처럼 길이가 약간 길었던 전화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화면이 상당히 이제 쓸모가 좀 있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경첩 이 힌지 부분이 딱 펴지고 끝까지 딱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펴져서 이런 부분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졌고, 기존에도 이쪽에 있던 카메라 요 노치가 없어지고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하나 딱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사용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 여기 하다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보다가 돌리면 딱 이 부분에 뭐가 가리는 그런 느낌이 약간 불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지금 말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적당한 시세가 되면 요 갤럭시 폴드 2는 중고 구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 폴드 1은 저는 중고 구입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면부가 플라스틱 필름인데, 그리고 이런 그 주름이 가지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딱 펴지면 딱 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원자가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고 또 이렇게 덜렁덜렁 하니까 요 내구성이 뭔가 이렇게 딱 걸려야 되는데 나중에 안 걸리면 폈는데 이렇게 접히고 폈는데 접히고 폈는데 접히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팍 폈는데도 지원자 접히고. 근데 지금 이 제품 갤럭시 폴드 2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펴놔도 내가 탁 펴지면 그냥 이 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접어놓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뭐 자판을 본다거나 뭐 사진 찍는다거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요거 말고 뭐 제트 플립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내구성 면에서 안에가 유리 같은 그런 재질이어서 기스가 안 나니까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